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강인창 프로듀서입니다. 서귀포 도심 한복판에 반세기 넘게 지역의 추억을 품어온 서귀포 관광극장이 있습니다. 영화관으로 문을 열었던 1960년대부터 공연과 전시, 주민들의 만남이 이어진 공간이었죠. 하지만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붕괴 우려 판정을 받으면서 철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 건축계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 서귀포의 문화와 기업,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전은 중요한 문제지만 서귀포 관광극장이 가진 역사와 의미 또한 쉽게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철거보다 추억이 서려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보존하고 새롭게 살려낼 수 있을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대안을 신중하게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제주 지역 언론사 주요 뉴스 정수현 캐스터가 전합니다. 지난달에도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3만 100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는데 제주시에서 또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아라동과 노형동, 조천읍 등 제주도 전체 가구의 12%가 넘는 4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20여 분 만에 복구는 됐지만 지난번 정전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언제 또 정전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급식소 동물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 결과 사료그릇에서 쥐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료그릇에 독극물을 살포한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는데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소환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광역기초의회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열린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도의원 정수는 교육의원 일몰 후 40명, 45명 유지, 23명에서 30명 안팎 조정, 단계적 감축 등이 검토됐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설립 70여 년 만에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꿉니다. 도교육청은 한림공고가 항공우주 분야 특성화고로 지정됨에 따라 교명을 한림항공우주고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가 제주도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한림공고 교명이 바뀌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산지와 남부 지역엔 산발적인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예상돼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고 북부 지역을 중심으론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기온은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오늘 한낮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해안으론 너울이 강하게 밀려와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고 내일까지는 만조 시간대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에선 여전히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 정수연입니다. 네,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서연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수요일 아침 출근길 먼저 참고하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도남로 도남오거리에서 도남사거리 방향, 도남우체국 앞에서 화물차가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운전자가 수신호하고 있고요. 여파로 후미로 지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해당 지점 편도 1차로 구간으로 중앙선 넘어 통행 중인 만큼 미리 우회 경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로에서는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향 캐슬렉스 골프장 앞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 예초 작업 진행 중입니다. 수신호 있고요. 이 구간도 공사 여파로 후미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516로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향 성판악 3km 못 간 지점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처 지나시는 차량은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출근길 도로 상황입니다. 연북로 도련초등학교에서 한라도서관 입구 사거리 더지나 우편집중국 사거리까지 지체와 서행 반복하며 약 37분 이상 소요되겠고요. 연삼로 거로 사거리에서 이도광장 더지나 신광사거리까지 차 간격 좁혀지며 26분 이상 걸리겠습니다. 일주서로입니다. 하구 입구 오거리에서 신광사거리까지 25분 이상 예상되며 제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오라교차로 더지나 동샘교차로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며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형로입니다. 노형 오거리에서 월산정수장 입구 사거리 더지나 무수천교차로까지 11분 이상 생각되며 현재 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쏟아지는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국제뉴스 문서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오름 탐방 얘기 많아지면서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요. 제주도가 새로운 관리지대를 마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이 오름 관리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은 바로 오름 훼손 등급제 도입입니다. 오름 훼손의 정도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서 단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오름 훼손 등급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는 건데요. 일단 1, 2등급은 훼손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1, 2등급은 주변 자연환경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주로 이제 유지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좀 3등급은 좀 훼손이 심해져서 토양이 패이고 뿌리나 돌이 드러난 상태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즉시 복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4등급에서 5등급은 훼손이 아주 심각한 구간입니다. 흙이 30cm 이상 깊게 파였거나 원래 지형이 좀 무너진 경우인데요. 이제 이런 곳은 바로 자연 휴식연재로 지정해서 최소 5년 동안 탐방을 제한을 하고 이제 복원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단 사유지 오름인 경우는 이제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휴식연재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훼손이 심각할수록 휴식을 주고 복구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이 오름마다 훼손 상태를 좀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등급을 매기고 이제 그에 맞춰서 복원이나 휴식 관리를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예, 자연 휴식제 그러니까 휴가를 좀 준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 훼손이 심한 오름은 좀 탐방객의 출입을 일정 기간 막고 이제 식생이나 지형을 원래대로 좀 되살리는 기간을 갖자라는 건데요. 지정 기간은 좀 기본적으로 5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일단 오름은 단순히 관광 자원이 아니라 좀 살아있는 자연으로 보고 치료와 휴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름 훼손 등급제 등급도 이렇게 매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이제 앞으로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식연재 적용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오름보존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오름 보존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청취자 여러분도 좀 오름을 찾을 때 작은 배려와 주의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조금 의미 있는 소식을 하나 전할까 하는데요. 이 진행된 이 서귀포 학생문화원 앞에 소나무 숲과 잔디광장 아시죠? 예, 들어봤는데 서귀포 우회도로 개설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소나무 숲과 잔디광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학생문화원 잔디광장과 맞닿은 이곳이 바로 어린이들의 소풍터이자 시민들의 쉼터이기도 한데 그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 계획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데요. 이 서귀포 동홍동에 위치한 이 소나무 숲은 한 100여 년 가까이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해온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도시 한가운데 살아있는 생태 보고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서귀포 시민들이 자발적인 모인 두 단체가 있습니다. 선옥사, 서귀포시 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모임, 그리고 서미모, 서귀포시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
시민모임이라는 이 두 단체가 있는데요. 이 두 단체가 서귀포 우회도로 계획을 백지화하라, 그리고 이미 매입한 토지는 녹지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좀 도심숲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제 모습들을 인정받아서 이곳만은 지키자라는 이제 상을 수상한 건데요. 조금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짤막하게 정리하면 이 서귀포 학생문화원의 소나무 숲과 장디 광장이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발표한 제23회 이곳만은 지키자 수상지로 선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이곳만은 지키자 공모전이 무엇이고 뭐 내셔널 트러스트는 뭐 아시는 분들도 알 텐데 네. 이 어떤 단체이고 이 캠페인의 목적은 또 뭡니까? 네, 일단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시민 주도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비영리 단체이고요. 또 이곳만은 지키자라는 시민 공모전은 훼손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또는 문화유산을 이 시민단체가 직접 제안을 하고요. 네티즌 평가와 전문가가 현장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단순히 보호해야 한다라는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땅에서 정말 지켜져야 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단순한 상이 아니라 네. 이제 시민의 참여와 여론 그리고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곳만은 지키자라는 것은 그저 자연미가 뛰어난 곳을 뽑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개발의 압력이나 훼손 위험에 놓인 공간을 시민의 힘으로 관심으로 지켜내고 보존 방안을 공론화하는 장입니다.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가 중요한 것이고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예, 또 다른 의미는 이 시민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 높이 살만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청 주체가 시민 모임이었고 또 더 중요한 건 전국 네티즌 평가와 이 현장 심사를 통해서 선정됨으로써 지역사회가 숲 보존의 필요성을 직접 사회에 제기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숲이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제 드러났는데요. 예. 이 숲은 교육의 공간이자 또 지역인의 숨터, 그리고 지역인의 기억, 또 생태적 기능 등 이 복합적인 기억을 가진 장소로 여겨졌다. 이 모든 것이 좀 지켜져야 할 곳이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의미가 생각할수록 더 깊어지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이 수상이 좀 다른 사례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수상을 보면서 앞서도 진행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쉽게 외벽이 허물어진 서귀포 극장이 예. 떠올랐습니다. 개발 위기에 지켜져야 할 장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이 자연과 문화는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목소리가 작더라도 묻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나눈 서귀포 학생문화원 소나무숲과 이곳만은 지키자 이 수상 소식은 단순한 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이 시민의 관심과 행동 하나가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는데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제뉴스 문서연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 포커스다. 예, 2017년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세상을 떠난 고 이민호 학생. 당시 서귀포 산업과학고 3학년이었던 그의 죽음은 제주의 현장 실습 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다시는 가족을 잃는 이가 없어야 한다는 유족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연대가 모여 2020년 출범한 노동안전과 현장 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 네트워크, 약칭 노현넷이 올해로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노동인권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현넷 이상영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로 이제 곧 고 이민호 학생 8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좀 바쁜 일정이 좀 속에서 지냈고요. 8년, 8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좀 돌아볼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저도 참 어떻게 이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좀 괴롭고 힘든
남들한테 말을 못한 그런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 마음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노현넷이라는 단체가 앞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출범을 했고 근데 어떤 단체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노동 안전과 현장 실습 정상화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랬는데 실상 저희가 그 실업계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였었고 지금은 민호가 사고 났을 때는 특성화고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2021년도부터 특성화고가 아니고 직업계고로 바뀌었어요. 왜 직업계고로 바뀌었냐 그랬더니 특성화고라고 하면은 도제학교가 빠진다 이거예요. 도제제도 학교가 빠지기 때문에 도제제도 학교를 포함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로 바뀌었다. 그래서 왜 현장 실습을 왜 굳이 꼭 해야 되느냐. 이 현장 실습이라는 단어는 교육법의 내에는 없습니다. 예. 현장 체험 학습이죠. 이 내용만 있는데 현장 실습을 굳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최저임금 노동자를 제공 위한 편법. 예.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그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쓰면서 지금 말하면 7, 80년대에는 산업여군이라는 미명하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최저임금 노동 현장에 내보냈고 21세기가 들어서면서 기업은 날로 수입에 의존하는 이 제조 공장도 많아졌는데 일손이 부족한 겁니다. 계속. 외국 애들 데려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편법으로 이용하는 게 정부에서는 기업의 그 이윤 창출을 지원해 주는 편법을 쓴 게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계속 그 현장 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 노동자로 계속 제공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학생들 노동안전 교육 또 노동안전이라 그러면은 학생들 본인 스스로가 안전을 최선으로 지킬 수 있는 그 교육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굳이 현장 실습은 선택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가기 싫다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학교에다가 본인이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해라. 그런데 선생님들은 내보내려고 하는 게 8, 9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김광수 교육감 취임 이후 산업체 채용형 현장 실습 전면 폐지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현장 실습 자체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신해서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됩니까? 지금 김광수 교육감이 이제 그 출마 선언 2달 전에 저하고 이제 독대를 해가지고 저한테 약속한 게 그거였죠. 본인 자신이 교육감에 당선이 되면은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은 폐지시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되시고 현장 실습을 폐지를 했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연계형 현장 실습이라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받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가서 예. 작년에도 만나봤고 올해도 만나봤고 또 연계형 현장 실습 나갔던 학생을 만나서 직접 물어봤는데 그 학생이 본인 자신이 연계형 현장 실습을 지원했던 거는 컴퓨터를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힘들다. 예. 이거를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5명이 한 친구는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했고 다른 친구들은 뭐 기능직을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기숙학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가지고 2달 교육받고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공장에 가지는 않았느냐 그러는데 공장은 저희들은 안 갔습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2달 실습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연계형 현장 실습이 다른 지방에서는 그 연계형 현장 실습이라고 한 것도 똑같이 공장에 내보냈는데 제주도는 안 그러는구나. 예, 그걸 알게 됐고 현장 실습을 나가는 곳은 딱 2군데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예. 성산고등학교,
고산 뷰티고. 예. 이 친구들은 성산고는 해양과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실습을 안 하면은 자격증 취득을 못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가고 있고 뷰티고는 미용 그 예. 전문이기 때문에 현장에 학교 졸업했다고 학원 졸업했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 습득을 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개 학교는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제주에서는 현재 그 현장 실습은 이제 과거에 했던 현장 과거에 실습은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을 안 하고 실습은 있어요. 없어졌고 예.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다면은 이렇게 과거에도 문제가 됐던 뭐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처우 안전 문제는 뭐 아까 현장 실습 학교와는 두 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진 겁니까? 많이 이제 개선은 됐고요. 개선은 됐는데 그 지금 현재 성산고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예. 저도 하고 있는데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또 원래 그 다음 달에 이제 상가고 노동안전 교육이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강사로 가가지고 학생들 직접 만나는데 올 봄에 상가고 교장 선생님하고 논의하면서 성산고 교장 선생님하고도 친분이 있다. 그래서 예. 이 교육을 한번 좀 소개시켜 달라. 성산고 학생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가 힘써 주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좀 현장의 문제점도 이제 파악을 하시고 해야 될 텐데 네. 그래도 여기저기서 어떤 정보를 듣거나 하시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되고 좀 해결돼야 될 거로 좀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 학생들하고는 많은 올해는 자리를 마련해보지 못했고요. 예. 지금 광주나 이쪽에 갔을 때 다른 타 지역에 갔을 때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그 학생들 피부로 와닿는 그런 그 변화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 노동력 제공하는 현장 실습은 바뀌지 않고 우선적으로 학생이 분명히 교육부에서는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받으러 내보내는 거다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현장에서는 그 기업주들이 얘기하는 거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학생을 받은 게 아니고 노동자를 받은 것이다. 노동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노동일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돼. 2인 1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지켜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절대로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도는 어느 정도 그 현장 실습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전국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장 실습 일자를 120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 교육청이 교육감인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거든요. 물러나기 전에 90일 이상으로 늘리는 사인을 했어요. 그 바람에 그 미래인재 교육과장이 현장 실습을 90일 이상으로 늘리려고 했던 거를 올 6월 달부터 계속 그 전남 정교조하고 그 활동단체에서 교육청에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아직 저도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네. 뭐 이제 노현넷에서 이렇게 청소년 인권 교육과 상담도 많이 해왔던 걸로 아는데 학생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대로 된 그 임금을 보전받지 못하고 임금 착취를 당했던 거를 재작년에 그런 거를 많이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노총 노무사님하고 손잡고 이거를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했죠. 처우 개선 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조례나 제도적으로 좀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까? 이게 조례라는 게 실상 그 예전에도 그걸 시행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 이 조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조례대로 시행이 되면 좋은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질 않으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교육부에서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지키려고 하는 단체나 기업이나 그거를 감시하는 그런 기구가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따로 어떤 처벌 규정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서 없습니다. 전혀. 책임 소재도 없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조례상의 어떤 처벌 규정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강력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기업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만들지를 못하고 있죠. 예. 뭐 앞으로 저 노연넷에서 이 청소년 인권과 안전 문제 어떻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텐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래 지금 도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노동 캠페인, 길거리 캠페인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보다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그 학생으로 놔둬서는 이 사고는 절대 막을 수가 없고요. 예.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연넷 이상명 대표였습니다. 이상영 대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주 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